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기존에 그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반도 대화 역사를 좀 했는데 이제 또 시대가 발전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코너입니다. 신북한 바로 알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북한을 공부하자. 통일 네,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런 제목으로 앞으로 이제 그 시리즈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선인민군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월 10일 그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식 그리고 열병식 행사에서 우리가 북의 군인들 그리고 무장 장비들 이런 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많이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수해복구 사업이에요. 예, 예. 수해복구 사업에 그 한국의 우리 국방 군인들도 수해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대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북의 인민군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인민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인민군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북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해방 후에 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정규 무력으로 창건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장합니다. 북한은 항일 무장 투쟁이 조선인민군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북이 이렇게 규정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크게 봐서 군대를 직업화 시켜가지고 하는 특별한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로 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모택동부터 시작하는 아시아적인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인민군 아닙니까? 인민군이라고, 인민의 군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민군에서는 민과 군을 구별을 그렇게 직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밤에는 총만 하나 들면 군인이 되고 낮에는 옷 벗어보면 농부가 되고 이것이 인민군입니다. 그러니까 민과 군 사이가 그 아주 모호하게 군nem찮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민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한일 운동을 할 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군인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 그 대신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 100명이 가서 희생돼도 그 민간인이 중요하다. 그 민간인은 바로 인민이라는 개념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군과 민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북한 의식에 있는 인민군입니다. 군대의 개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38선이 생기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경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인민의 군대화 그걸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민들 군대로. 그래서 제가 가서 느끼는 거는 야 여기에 남쪽에서나 미국에서 침략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100% 군인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총에 다 맞아 죽을 거라. 왜냐하면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군인들이에요. 옷만 입혀놓으면. 그래서 북한에 뭐 군이 100만 명이 있고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인민과 군대 사이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와서 사회학적으로 봐도 이제 군에 들어가면 10년 혹은 12년 복무합니다. 복무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집에 군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집은 없습니다. 그 집 식구가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 군인이 대부분입니다. 그 모든 북한의 가정은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들, 딸들이고 하니까 그 가정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생산적이고 가정 머리도 좋고 군대에서 또 의식교육, 과학교육까지 다 받았고 하니까 그 민간인들을 교육시키는데 군대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이제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군들이 이제 민간과 차이가 있다가 군인들이 민간 속에 들어갑니다. 아들, 딸로서 민간 속에 들어가고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군대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군이 민간에 들어가서 민간에 대한 혁명의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한일 주체 세력이 군이 주체 세력이라 하지만은 이념을 가진 민간인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쭉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부지런히 다녔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요새도 보니까 무슨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데 군인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옛날에 농업국가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이 군복을 산더미처럼 이래 쌓아 놓습니다. 그래 군인들은 난닝구 반처바람으로 나가서 논일 발일 합니다. 그게 그때 제가 보고도 안 하고 저는 뭐 언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군인들이 민간인들 생활 안에 들어가서 생산 사업을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경제교육도 시키고 사상 이념 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시켜나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재밌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수도꼭다리가 고장났다. 뭐 불이 잘 안 들어온다. 문제가 생기면 스위치가 고장났다. 그러면 군에 전화합니다. 그 전화 안에 군 남바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러면 군인이 와서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려면 군인들이 알아야지요. 그래 군인들이 과학교육 이런 거 다 시킵니다. 남쪽 군인은 다릅니다. 그러한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북한군을 옳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 위원장의 그 성군 정치로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군 정치가 공식화됐을 때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군인들에 대한 특혜로 군부를 달래고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정치다. 혹은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니까 이 무력을 통해서 사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성군 정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군 정치를 많이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의 지도 체제를 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각각 업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사상이고 김정일은 안보고 김정은은 경제입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거 이걸 전부 다 핵실험을 누구 때 다 했습니까? 김정일이 때 다 했습니다. 그 유도탄 내고 이런 거 참 다 그거 왜냐하면 안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시키는데 성군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요새는 성군 사상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군 사상이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성군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민이 군을 따라가서 군의 지휘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군이 앞장서라. 우리 인민들은 뒤에 따라간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군 사상이라는 것은 군이 인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군 사상이라고 합니다. 군의 인민화, 보통 사람화 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에 가서 거기서 훈련하고 하는 거 보십시오. 주체 사상을 한다든가 주체 경제를 한다든가 과학을 연마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이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군 정치라는 것은 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군이 앞장서서 민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간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밭 하는데 군인들이 일을 따라서 요새는 건물 짓는데도 군인들이 나가서 다 일을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대가 그 사회 역사에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만 한 번 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남쪽 뭐 연합뉴스든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에서 이제 수해가 났고 그 수해를 복구하는데 인민군대 그리고 수도 당원들이 직접 가서 복구를 하고 살림집을 지어주고 입사하는 행사를 같이 하고 뭐 이런 그 보도들이 한국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민군들이 수해복구, 살림집 건설 등 민생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여러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많이 투입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더 일반화됐다 그럴까요? 더 많아졌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들의 군대와 역할이 좀 다르다 보기에. 그래서 이런 군대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걸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 군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군인이라는 거는 더구나 후진군 총칼을 들은 게 제일이니까 총칼을 들은 사람 따라가야 되고 군인들 저런 군인이 국방만 해야 되는 건데 왜 저거 집 짓는 거 왜 하냐. 저는 집 짓는 것보다 농부로서 밭 갈고 논 갈고 못 심게 하는 거 이걸 제가 80년대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보면은 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가죠. 얼마나 중요한 노동의 재원입니까? 10년이나 12년이나 가서 복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 사업에 서여야지요. 과거에 고난의 행군을 할 때는 이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이러면은 정신력을 가지고 극복하자. 그게 고난의 행군입니다. 행군인데 고난이지요. 배고파가지고 고난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는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대 중반에 그거였고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됐고 요새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없이 군인들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된다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해 다선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전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방북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느끼셨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의 사회에서 군대의 위상, 사회적 우대, 그리고 사회적 인식, 그 북의 인민들이 군대를 바라보는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경험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군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제 말씀처럼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나와서 해결시켜 주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위상이 높다는 것이 군인들이 역할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아서 12년 하고 나서 더 오래 남으면 장교가 돼가 지휘관이 되고 또 군에 오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인민들의 생활에, 국민들의 생활에
모범이 되고 또 공헌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그 무게는 좋은 의미에서 군을 평가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은 군의 업적에서 옵니다. 북한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눈에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새 보니까 카메라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또 그것도 또 재미있다고. 우리가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자 북한을 건강 상태를 보는 의사를 보내야 되는데 의사가 면허 없는 의사를 보내가 됩니까? 의학 공부를 하고 인간 건강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가 있는 의사 면허증 있는 사람을 청진기를 하나 손에 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맥을 짚어보고 뭐 청진기가 가슴을 들어보고 등등 이렇게 하겠지요. 의사 면허증 없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거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이것저것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카메라를 하나 들여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뭘 사진 찍어야 될지 모릅니다. 흥미있는 거 재미있다. 거기도 밥 먹는다. 김치 먹는다.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북한 사회를 이해합니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소위 전문가들은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 북한학이 우리나라에도 많긴 있지만 좀 제대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석도 좀 고차적인 이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군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북한을 모르고 북한을 모르면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 통일도 되지 않고 평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핵심이 군인이라는 북한의 하나의 요소다. 그걸 군인 어떤 데서 어디서 왔으며 뭘 하며 무엇을 우리가 그 국민들이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되도록 정확하게 알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에는 군인이 되기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무나 막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군인이나 모든 사회에서는 당 조직이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장교급 되면은 대부분 조선노동당 당원입니다. 당원을 되려고 하면은 뭐 훌륭한 군인이 돼가 당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구조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변해가지고 인간이 개조가 돼야 당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군인이 총 잘 쏘고 적군을 많이 죽이고 그렇다고 해서 훈장 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군인에서도 훈장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이런 사람들을 표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전쟁에 나가고 전쟁 아닐 때도 생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논밭 일을 하는 군인들이 그거 다 자기 복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훈장을 받습니다. 사람 많이 죽인다고 훈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손발을 끊겨가 부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 총각이 그렇게 되면은 처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처녀들이 줄을 선답니다. 그만큼 그 명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육체적인 매력보다 명예적인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그 이면의 모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북한
손전화, 그 핸드폰이 많고, 뭐 이렇다고 이제 자본화가 다 돼, 개인주의가 다 돼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단순한 사람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단순히하고는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요 코너를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북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북의 제도나 뭐 사회적 문화, 의식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뭐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의 인민군을 딱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거,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고 개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제껴버리는 이런 사회의 경향, 그렇게 하면은 북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건 배워야 된다고. 집체를, 공동체를 내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구조, 그런 문화체계, 이것은 북한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회 발전,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걸 좀 배워가지고 개인주의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교육이나 사회화 여러 가지에서 언론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만은 개인과 단체 관계, 북한은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민족주의가 아닙니까? 다른 민족주의예요. 대한민국은 개인이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잘 되면 민족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민족이 잘 돼야 개인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민족이 안 되면 개인은 가능성도 없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북한을 바로 아는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좀 더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코너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코너에서 말씀 꼭 드리고 대한민국에 꼭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탈북자 숭배하는 거, 그거 없어야 됩니다. 탈북자가 돼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의회 의원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참 웃음거리가 될 나라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것저것 죄도 없는데 따라 때려잡는 거, 반곡법 같은 거,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로서의 행세를 못하게 눌려가 있는 거, 이거 하나하나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너를 더 발전시켜서 특히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북에서 이제 8차 당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큰 정치적 행사가 있는데 이 코너가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서 이 코너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대담해 주신 교수님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